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요즘 정말 많이 이야기되는 애자일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보니까 꽤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한 개발 방법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딱 짚어주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잘 지적하고 있듯이요. 애자일은 어떤 특정 도구나 절차 목록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변화에 좀 민첩하게 대응하려는 일종의 사고방식, 거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더 나은 가치를, 그것도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인 거죠. 아시다시피 모든 걸 미리 다 예측하고 계획대로만 움직이려고 했던 그런 전통적인 방식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죠. 자료 앞부분 보다 보니까 그 2001년에 애자일 선언문이 나오게 된 배경 설명이 나오던데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당시에 어떤 좀 경직된 개발 문화? 이런 거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 선언문의 핵심 가치, 네 가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거의 뭐 애자일의 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던데요. 네네. 그 네 가지 핵심 가치 중요하죠. 첫째가 프로세스나 도구 중심에서 개인과의 상호작용으로, 그리고 둘째는 방대한 문서 작업 대신에 실제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거죠. 세 번째는 계약 조건 협상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고객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정해진 계획을 따르기보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 여기에 더 높은 가치를 둔다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이 가치들이 또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걸 잘 보여주고요. 특히 저는 그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이게 뭐 계획이 아예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계획은 당연히 세우지만 그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오히려 변화를 뭐랄까 환영해야 한다 그런 태도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현실에서 말처럼 쉽지만 않을 것 같거든요. 혹시 자료에서도 그런 어려움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나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자료 후반부에서도 그 애자일 도입의 어려움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사실 이 가치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또 12가지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개발 후반부에라도 요구사항 변경을 환영하라 이런 원칙이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참 멋진데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이게 정말 큰 도전이 될 수 있죠. 네. 그렇죠. 막판에 바꾸자고 하면 쉽지 않죠. 그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원칙들이 그냥 단순한 규칙 목록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핵심 가치 있잖아요. 그걸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결국 가치 있는 결과물을 빠르고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게 목표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치랑 원칙이 어떤 뼈대라면 실제 현장에서 쓰는 뭐 스크럼이나 칸반 같은 것들은 이걸 구현하는 도구 혹은 방법론 뭐 그런 셈이겠네요. 자료에서도 스크럼 사례를 들면서 뭐 짧은 주기, 스프린트라고 하죠. 그거 반복하는 거랑 매일 짧게 회의하는 거, 데일리 미팅, 그 중요성을 설명하던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스크럼에서 말하는 스프린트나 데일리 스크럼, 또 주기마다 하는 회고 같은 활동들이요. 전부 다 애자일의 가치와 원칙, 다시 말해 투명성, 검토, 조정을 실제 업무에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데일리 스크럼은 그냥 뭐 진행 상황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팀원들이 서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공유하고 혹시 뭐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장애물을 빨리 파악해서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거든요. 아, 단순히 보고가 아니라? 네. 그리고 자료에서 언급된 칸반 역시 마찬가지로 작업 흐름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 시각화하고 어디서 일이 막히는지 병목 현상을 관리해서 꾸준히 가치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방식이고요. 아하, 그러니까 뭐 스크럼 마스터가 회의를 주관하고 kanban보드를 쓰고 이런 행위 자체가 애자일이라기보다는 그 활동을 통해서 서로 협업하고 빨리 피드백 받고 또 변화에 대응하려고 하는 그 정신 혹은 태도 그게 진짜 핵심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 말미에서도 이 사고방식, 마인드셋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엄청 강조하고 있었고요. 정확합니다. 핵심을 짚으셨어요. 도구나 방법론은 계속 변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배우면서 개선해 나가려는 그 태도, 그게 바로 애자일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애자일 방식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를 넘어서서 뭐 마케팅이나 HR, 교육처럼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다양한 분야로 점점 확산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앞으로 뭐 디지털 전환이다, 인공지능이다 해서 기술 변화가 훨씬 더 빨라질 텐데 이런 애자일적인 접근법의 중요성은 뭐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진 않겠네요. 자료에서도 미래 전망을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죠. 이 높아질수록 미리 다 짜놓은 정해진 계획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빨리 실행해보고 피드백받아서 방향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이 애자일 방식의 유효성은 더욱 커질 겁니다. 특히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데브옵스나 클라우드 환경 같은 기술적인 발전과 잘 결합되면서 조직 전체의 민첩성을 높이는 어떤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자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애자일을 그냥 단순한 방법론 모음집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삼고 또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스크럼이나 칸반 같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통해서 늘어나는 일종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변화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꾸준히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네, 그것이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오늘 애자일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눈 것 같습니다. 자료 덕분에 저도 개념이 훨씬 명확해진 느낌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애자일이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일상이나 업무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착 생겼을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애자일 원칙들 중에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조금이라도 적용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